안녕하세요. 심야청 청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야기는 메시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메시지의 역할은 말 그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문자를 작성하거나 이모티콘을 보내어 의사소통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의사소통의 방식이 문자나 캐릭터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의 심해설로 업무 시작해 보겠습니다. (3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 김현식 씨는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방의 작은 시골집에서 태어나고 자라 성공을 위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현식 씨는 고시원에 자취하며 중견기업의 신입으로 입사하여 했습니다. 평일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업무에 시달리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을 해야 하기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었다지만 요 며칠 갑자기 추워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보일러는 그저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휴일날 저녁에 조용하던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의 단톡방이었습니다. 다음 주 매년 열리는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는데 참석하라는 알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보는 건 매우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 때부터 10년을 사귀었던, 아니 현식 씨를 뒷바라지했던 희진이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편했던 겁니다. 단톡방에는 다음 주에는 회사 일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라고 답장을 보내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시 머리를 식히려 누웠는데 그동안의 피로 때문인지 현식 씨는 본인도 모르게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현식 씨는 그동안 만나고 싶지 않았던 희진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희진 씨와의 마지막이었던 모습으로요. 그때는 지금과 같이 추운 겨울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죠. 현식 씨는 평범한 외모에 무뚝뚝한 희진 씨가 지겨웠습니다. 다른 여성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과 서울로 올라가면 희진 씨를 자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희진 씨는 충격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희진 씨는 쓰고 있던 우산도 놓치고 비를 맞으며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식 씨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희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현식 씨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식 씨는 흔들리는 마음 없이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 희진 씨를 꿈에서 다시 보게 된 거죠. 하지만 지금 희진 씨는 지난 이별 때와는 다르게 무서운 눈으로 현식 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식 씨에게 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현식 씨는 무서움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고 희진 씨는 조금씩 현식 씨에게 다가가며 웅얼거렸습니다. 코앞까지 다가온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도 가자. 희진 씨는 손을 내밀어 현식 씨의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현식 씨는 도망가려 했지만 희진 씨는 오히려 그의 목을 잡고 어딘가로 끌고 갔습니다. 현식 씨는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절벽 끝이었고 희진 씨는 너무나 쉽게 그를 절벽 아래로 밀었습니다. 그때 메시지 알림 소리에 잠에서 화들 깬 현식 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천천히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어두워진 방 안을 둘러보고는 책상 스탠드에 불을 켰습니다. 메시지가 자신을 살렸다 생각하고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핸드폰에는 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감 가는 얼굴의 F사 옆에는 익숙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꿈에서 방금까지 자신을 절벽 아래로 밀었던 희진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현식은 정신을 차리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안녕? 그동안 잘 지냈어? 현식 씨는 순간 등줄기에 땀이 흐른 것을 느꼈습니다. 나도 잘 지냈어. 뭔가 많이 바뀌었네. 너는 잘 지냈어? 응, 나도 잘 지냈어. 네 생각이 나서 연락해봤어. 낯익었던 모습은 희진이가 살이 빠지면서 예뻐진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이뻐진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모습이 많이 바뀌어서 못 알아봤어. 아직 고향에서 살아? 아니, 얼마 전부터 마포에 살고 있어. 나도 마포인데 시간 되면 우리 한번 볼까? 아, 그래? 나도 좋아. 이쁜 여성과의 만남에 마음이 들뜬 현식 씨는 다급하게 만남을 추진했습니다. 언제 볼까? 지금 바로 보자. 신난 현식 씨는 매우 흥분하며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답장이 왔습니다. 너 뒤에 있잖아. 뒤돌아보았을 때 희진 씨는 현식 씨의 목을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현식 씨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헛수고였습니다. 희진 씨는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랑 같이 살고 있었지. 희진 씨는 헤어진 마지막 모습 그대로 온몸이 젖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현식 씨는 숨이 막히고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살려달라는 말을 외치려 하지만 그마저도 마치 붕어 마냥 입만 버벅거릴 뿐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넘어가려는 순간 메시지가 왔다는 알림에 다시 한번 잠에서 깬 현식 씨는 조여왔던 목을 만지며 꿈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다행히 꿈인 것을 깨닫고 안도하였습니다. 현식 씨는 희진 씨에게 못된 짓을 한 것만 같다는 생각에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 차가운 물을 한 잔 따라 마시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기가 좀 꺼려졌지만 확인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광고 알림이었습니다. 그동안 읽지 않았던 메시지들을 하나씩 보게 됩니다. 안부 문자, 카드 사용 알림 등 읽지 않은 상태의 메시지를 하나씩 읽어보다 현식 씨는 순간 얼어버렸습니다. 조금 전 꿈에서 보았던 희진 씨의 프로필 사진이 보입니다. 바쁜 생활에 메시지 알림이 와도 잘 확인하지 않다 보니 희진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3일 전의 메시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우리 잠시 볼 수 있을까?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연락 줘. 어제도 희진 씨는 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나쁜 자식.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지금 희진 씨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 내가 너한테 갈게. 현식 씨는 희진 씨의 메시지에 불안함을 느껴 희진 씨를 차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나 진동인데 메시지가 어떻게 울리지? 현식 씨는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 저렴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옆방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항상 진동 모드로 해놓았는데 메시지 소리가 났었던 거죠. 놀란 현식 씨는 핸드폰의 잠금을 풀고 진동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진동 모드가 왔는데 어떻게 된 거지? 믿기지 않는 현재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기 두려웠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친구 용주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안도하며 확인을 하는데 희진 씨의 부고 알림 메시지였습니다. 방금 희진 씨에게 문자를 받았는데 부고 문자라니. 믿기지 않는 현실에 현식 씨는 공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혼자 말을 하고 있을 때 메시지 알림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에는 어떠한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또 메시지가 오지 않았는데 들리기 시작합니다. 메시지 알림은 핸드폰에서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림 소리는 현식 씨 등 뒤에서 났었습니다. 너무 놀란 현식 씨는 귀를 막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고시원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핸드폰이 없어도 메시지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귀를 막아도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죠. 그렇게 허우적거리며 계단을 도망쳐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충격으로 기절하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걸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침대에 누워있었고 팔과 다리에는 깁스를 한 상태였습니다. 용철 씨는 정신을 차린 현식 씨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괜찮냐? 희진이가 어지간히 네가 보고 싶었나 보다. 너 다치게 해서라도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려고 했나 봐. 이해할 수 없다는 현식 씨의 표정에 용철 씨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현식 씨가 입원한 이 병원에서 희진 씨의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 소리를 들은 현식 씨는 공포와 미안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희진 씨의 장례식에 가기에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때 울리는 메시지 알림 소리. 나 보러 와야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 속의 희진 씨는 현식 씨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걸까요? 용철 씨 이야기대로 저승으로 가기 전에 현식 씨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원하던 결말을 아직 끝내지 못해서일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심야창 청장은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민원과 칭찬은 댓글로, 응원은 좋아요로, 번호표는 알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